네, 안녕하세요. 토요지코라입니다. 이번 시간 UGNX 3D 모델링 어셈블리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지난 시간은 왼쪽에 보시는 도면 우리가 CAD로 그렸었는데 이 도면 가지고 우리가 3차원 모델링, 오른쪽에 보시는 이 모델링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델링을 한 번에, 그러니까 하나의 스케치면에서 완성은 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태적으로 보면 사각이긴 한데 안쪽에 패여 있고 구멍의 위치, 즉 평면이 달라요. 여기 구멍 평면이 있으면 앞쪽으로 삐져나온 부분에 또 평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한 번에 이 모델링을 어떤 스케치를 다 하는 건 좀 무리고, 조금 스케치를 면을 선택해 가면서 작업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일단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모델링하고, 궁극적으로 이 모델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이렇게 뽑아낼까. 이 모델링을 되도록이면 왼쪽에 있는 이런 히스토리 아마 보이실 텐데, 사실 여기에 히스토리가 한 개 한 개가 다 용량이기 때문에요. 용량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건 그렇고, 네, 작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상단에 파일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들어오셔서 확인 눌러서 새 모델링 창으로 들어오고요. 저는 XY 평면을 잡아서 모델링 할 겁니다. 근데 이 형태를 보니까 도면상에 정면도, 좌측면도, 평면도를 보니까 정면도 상의 길이는 75고 높이는 45, 뒤쪽으로 폭은 40이다, 그죠? 그러니까 75, 40, 40에 해당하는 블록을 만들어서 안쪽에 여기 안쪽에 보이는 이 형상을 파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됐죠? 자, 스케치 들어가서요. XY 평면 안쪽 면 잡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예, 요 XY 평면을 우리가 이 평면도 상에 있는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으로 그린 다음에 돌출 높이 40만큼을 뽑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휠 꾹 눌러가지고 보면 이런 형태인데, XY 평면을 우리가 바닥면, 즉 평면이라고 생각하고, Z방향을 위쪽으로 올라가는, 즉 정면도상에서 여기 높이 40이라고 생각한 모델링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은 그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다시 F8번 눌러서 갖다 놓고요. 상단에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원점 콩 찍고 뽑은 다음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길이 방향은 75고요. 75라고 주고, 그 다음에 폭은 40이라 그랬고요. 75에 40. 자, 그 다음에 작업 끝내고 하단에 보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된 거 확인이 됐습니다. 스케치 종료하고 상단에 돌출 들어가셔서 요거 꺾어서 보고 클릭을 한 다음에 돌출 높이는 40이라 그랬죠, 제가. 요 40은 정면도상의 40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사각형 만들기도 하지만, 메뉴에서 뭐 삽입에 특징 형상 설계로 해가지고 그냥 블록을 한 방에 하죠. 사실 스케치 없이 한 방에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기를 하지만 저는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정면도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배면도, 저면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면도, 저면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어쨌든 지금 요렇게 바라본 이 방향을 우린 정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케치 누르시고 이 정면의 앞면을 클릭하고 확인으로 뽑아오고요. 여기가 정면이라고 하면 이만큼 사각형을 만들어서 뒤쪽으로 요만큼을 빼버리면 되죠. 이쪽에 있는 가로 세로 길이는 없지만 10mm, 10mm라고 하는 힌트가 있어요. 여기도 10mm. 상단에 직사각 눌러서 여기 왼쪽 위에 모서리 콩 찍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펼쳐놓고, 여기 사각 형태 부분이 정면도상의 이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 사이즈는 없지만 이 나머지 남겨야 되는 부분이 10mm, 여기 바닥에도 10mm, 뒤쪽에 폭도 보면 이거 10mm예요. 이거는 좌측면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모델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좀 중요한 훈련이기도 해요. 상단에 들어가서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얘 찍고 이거 찍어서 여기 10mm 남겨야 되는 부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바닥하고 바닥면 찍고 요거 10mm 남겨야 되죠. 결국은 40에서 10mm 뺀다는 소리는 30이라는 소리예요. 이쪽은. 자, 닫기 누르고 좀 꺾어보면 이렇고요. 다시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들어가셔서 이 사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을 했는데 지금 이게 선택이 다 안 되죠.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상단에 이 교차에서 정지 기능을 켜놓고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겹쳐서 그래요. 우리가 사각형으로 그린 선이 있고 원래 이 모서리가 갖고 있는 이 끝점에 해당하는 선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을 한번 클릭해주고 또 여기 꺾어서 요 면도, 요 라인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로 꼽아주시고, 자, 얘가 뒤쪽에 요만큼을 10mm 덜 들어가는 거죠. 좌측면도 보면 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길이가 40이 아니라 빼기 10으로 해서 남겨주시고, 결국은 30mm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들어간 만큼 빼기를 누르셔서 빼주시면 되는 거겠죠. 예, 확인 누르셔서 빼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잡혔죠. 자, 구멍 두 개를, 정면 도상에 두 개를 뚫을 거예요. 사이즈는 12파이고 여기 3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면 도상에 홀이 하나 두 개고 좌측면 도상에서 여기 구멍이 보인다고 그죠. 그러니까 요 벽면, 즉 3D 형상상에서 여기 구멍 하나 두 개, 요 면에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사실 다 같은 위치고 사이즈도 다 같아요. 3홀스에 파이 10이니까. 자,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로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구멍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들어가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동일선상에 맞춰놓고 빠져나올 겁니다. 상단에 구멍 클릭하셔서 구멍이 뚫려야 되는 그 면을 클릭하는 겁니다. 구멍이 뚫려야 되는 면이 요 안쪽 면이죠. 요 면이죠. 요 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죠. 최초에 클릭한 지점에 아마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요 점이 구멍의 센터점이에요. 근데 구멍이 두 개잖아요. 물론 옆에 있는 세 개지만 세 개 있는 이 세 개의 면 쪽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위치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더 해주시면 점이 두 개 생길 거고요. 즉 구멍을 두 개 뚫는다는 소리고 닫기 누르시고요. 이 점의 위치는 높이가 같아요. 바닥에서 15mm 떨어진 곳에 같은 위치에 있는데 지금 얘들은 좀 다르죠. 높낮이가. 상단에 지오메트리 써서 이걸 높이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보다는 저는 선 이용해서요. 이 점과 점 사이를 하나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수평이 아니다. 그죠? 자, 여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 보면 수평 구속 조건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얘 클릭하셔서 이 선 자체를 수평으로 놓으면 이 점이 따라오겠죠. 왜냐하면 끝점에 붙어 있을 거니까. 닫기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바닥에서 이 선을 찍고 높이는 15mm라고 좌측면도에 써 있습니다. 15라고 해주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안쪽 선하고 얘는 얼마입니까? 정면도상에 15mm라고 돼 있고, 이 선 자체를 클릭하셔서 이 사이의 거리는 35라고 정면도에 써 있어요. 자, 하단에 보면 스케치가 완전히 구속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 눌러주시면 구멍이 미리 보기로 두 개가 뚫리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멍은 특별한 구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뻥 관통되어 있는 구멍입니다. 숨은 선이 뒤까지 나 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일반 구멍으로 바꾸고 면에 수직하고 위치는 두 개고요. 단순 구멍이고 직경은 12파일 테고 깊이는 당연히 바디를 관통해 주면 좋겠죠. 치수로 10mm 해줘도 상관없는데 그냥 바디 관통해 주십시오. 빼기는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구멍 두 개 뚫었고요. 자, 이쪽에도 위치 잡아야겠죠. 좌측면으로 틀어놓고 구멍 들어가셔서 여기 센터점 하나 콩 찍기로 하죠. 자, 위치를 하나 콩 찍고요. 자, 그 다음 왔고요. 자, 얘는 15mm 15mm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치수 이용하셔서요. 바닥 찍고 바닥 요 라인 찍고 요 점 찍어서 요거 15mm고요. 이상 없고, 자, 요 라인 찍고 요 라인 찍고 요렇게 뽑은 다음에 얘도 15mm라고 해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닫기 누르시고, 사실 이 점 자체를 여기가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인 건 우리가 알고 있고 15라는 것도 이 선상에서 보면 정중심이죠. 사실 얘를 지금 치수로 주긴 했지만 치수가 써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간 건데,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 들어가 보면 중간점이라는 거 이용해서 이 선을 찍고 이 점을 찍으면 이 선상의 중간점에 얘가 올라타게 하는 기능이 있기도 해요. 근데 도면상에서 15mm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따라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방법도 있지만 몇 가지 방법도 알면 좋은 거니까요. 자, 마침 누르고 그 다음에 아마도 우리가 백데이터가 요거 관통했던 이 데이터가 아마 남아있기 때문에 치수 그대로 구멍에서 여기 뭔가 변경 없이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같은 사이즈의 구멍을 이렇게 뚫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덩어리 상으로서는 큰 덩어리는 끝났고요. 못따기 부분이 하나, 두 개, 세 개다 그죠? 자, 정면도상에 여기 모서리, 그러니까 여기 못따기, 평면도상에 여기 못따기, 좌측면도상에 여기 못따기예요. 자, 상단에 들어가면 못따기가 있고, 못따기는 챔퍼 3 곱하기 45도는 C3을 얘기합니다. 3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요 대칭이 바로 45도 못따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모서리 하나, 여기 모서리 또 하나, 여기 모서리 또 하나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R값이 3이라고 있는데, 요 R값은 정면도상에서도 여기도 R이 있고 평면도상에 여기 R이 있고 좌측면도도 R이 있다는 이 부분은 정면도상에 여기 R, 여기 R, 바닥까지 R이라는 소리예요. 상단에 모서리 블렌드 들어가셔서 R값은 보니까 여기 3이라고 써있네요. 3이라고 주시고요. 여기 모서리 하나, 여기 모서리 하나, 여기 모서리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모서리 작업이 끝났고, 여기까지 하시면 도면상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은 모델링이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 선들이나 여기 데이터면 같은 것들은 불필요한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시면 표시 및 숨기기 들어오셔서 모두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플러스로 켜주고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 상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정면도 상에서 구멍 2개, 못딱이 보이고, 됐죠? R값 보이고, 평면도 상에도 C값 보이고, R값 보이고, 좌측면도 상에서 구멍 하나 보이고, R값 보이고, C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유지NX 3D 모델링 어셈블리. 왼쪽에 보시는 구독자 요청강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 지난 시간에 CAD로 그렸던 이 도면을 가지고 3D 모델링 완성했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모델링 하면서 제가 사실 이걸 안 봤어요, 일부러. 물론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해도 되긴 할 텐데, 물론 이 완성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도 좋긴 한데요. 이 능력은 몇 가지 능력 중에 2D 도면 가지고 3D로 그려야 되는 경우, 모델링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3D 가지고 또 2D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양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모델링 능력을 키워주시면 투상 능력은 많이 향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